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시간, 삶의 고민거리에 세 분의 종교인들이 조언도 해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진리와 지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샵 1035번 50원 100원, 또 고릴라 메시지, 유튜브 댓글 뭐 이런 걸로 궁금한 것들, 답답한 것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올해 45살이에요.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3년 전에 친정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신 아버지가 올해 74시 되셨습니다. 제 기억 속 부모님은 그렇게 다정하진 않았어요. 엄마가 2살 더 많았음에도 늘 2살 어린 아버지 눈치를 살폈고, 아버지는 늘 큰소리치고 자식들에게도 엄한 가장이었습니다. 뭐 우리 세대의 아버지 대부분이 그렇듯이 집에서는 무뚝뚝하고 밖에서는 또 누구한테나 좋은 사람이고 이런 분이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전 너무 슬퍼서 정신이 없었던 반면에 아버지는 뭐 문상온 손님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 병원에 계실 때도 무덤덤하셨고, 간병도 동생들하고 제가 돌아가면서 했어요. 지난 설 연휴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언제 찾아뵐까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오지 마라, 뭐하러 오냐, 너는 코로나 걱정도 안 했냐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명절이고 또 혼자 계실 게 또 마음이 안 좋아서 음식이라도 좀 갖다 드리고 싶었거든요. 참고로 남동생 둘은 아직 미혼이라서 집에 며느리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동생한테 너라도 잠깐 얼굴 비춰 전화를 했는데, 동생은 또 나도 안 갈 건데 아버지 어디 간다고 그랬어. 어딜 가신다. 저한테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동생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 몰랐구나. 아버지 만나는 분 계셔. 좀 됐는데 그분하고 어디 놀러 가시는 것 같은데. 너무 놀라서 캐물었습니다. 대체 누군지, 어떤 사이인지. 아버지 운동 다니시잖아. 거기서 만난 분인데 그분도 혼자 지내신데 분위기 보니까 두 분이서 곧 같이 살게 될 것 같던데.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다니. 더 기가 막혔던 건 동생 반응이었어요. 누나, 아버지 아직 젊으셔. 몸도 아프신 데도 없잖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뭐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뭐 불륜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요즘 되게 멋내고 다녀. 나는 좋아 보이던데. 모르겠습니다. 동생 말이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자꾸만 엄마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엄마한테는 한 번도 다정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손찌검했던 기억도 생생하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멋까지 낸다니. 연휴 끝난 날에 엄마 있는 납골당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엄마.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엄마.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사는 이 아파트도 사실은 오래전에 엄마가 사놓은 건데, 그때 아버지가 촌동 내 집 사가지고 뭐하는 거야 하면서 엄마한테 엄청 화를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상태예요. 집값을 떠나 혹시라도 그 집에 엄마랑 엄마가 산 그 집에 다른 여자가 들어와 살면 어떡하나. 엄마가 남긴 그릇, 엄마가 덮고 자던 이불, 엄마 옷이 들어있던 가구도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럼 우리 엄마는 뭐가 되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는 그런 생각보다 엄마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아버지에게도 동생한테도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화가 가득한 제 마음이 잘못된 걸까요? 라고 사연하겠습니다. 이게 수명이 최근 들어서 부쩍 길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흔한 사연이에요. 사실 정말 너무나도 맞아요. 많은 사연이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 지금 뭐 사연 보내신 분들도 많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신부님부터 먼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사연 보내신 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센치하게 감정에만 쌓일 때가 아니라 이럴 땐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검증. 네, 왜냐하면 독선적이던 아버지가 자녀한테도 아내한테도 독선적이만 했던 아버지는 네. 사실은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할머니는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빠져들었나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사연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주변에 많긴 하죠.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런 독선적인 사람의 마음을 잡을 때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돈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진정 그 멜로가 있거든요. 로맨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막 감정 쌓여서 이러지 마시고 좀 조사를 좀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이분이 그 정말 그 로맨스라면 그때는 이제 어머니를 마음에 좀 내려놓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편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좀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갖다 보면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생길 것이고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반반이어서 좀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침 자 정초로님께서 신부님 정초로 대원께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네요. 저희 아버지도 엄마 돌아가시고 딱 3년 만에 재혼을 했습니다. 재산 다 들고 튄 여자. 그리고 그 뒤에 만난 여자들도 아버지 돈만 보고 아버지를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하고 우리 두 형제가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하고 싸웠더니 이제 좀 정신 차리시고 손주들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걸 지금 그렇게 뭐 그냥 슬퍼하지 마시고 만일에 해서 그 지금 사귀는 그 할머니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 이런 감정도 사라질 것이고. 자 만약에 아니라면 정말 두 분이 아니라면 이제 포기해야 돼요. 정말 두 분이 좋으면 그거는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잖아요. 뭐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과정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먼저 1차적으로 그런 과정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발견하면 그건 지금 이런 감정 가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 목사님도 이런 얘기 참 주변에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저도 뭐 가까이서 많이 봤는데요. 저는 이분이 잘못인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뭐 이런 생각이 잘못인가. 자기 마음에 이런 미움이 생기는 게 잘못된 건가? 이건 잘못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신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 조심한다면 사실은 아버님이 자식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홀로 되신 아버님을 그 남은 결혼도 안 한 두 아들과 딸이 지금 끝까지 좀 보살펴야 되는 의무도 있고 또는 책임도 있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힘든데 오히려 자신의 삶을 또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시고 그 주체적으로 찾아가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그 마음은 이해를 돼요. 네. 어머니를 생각. 근데 사실 어머님 지금 현실에 안 계시잖아요. 사실 그건 딸의 마음인 거고 그렇죠. 상상인 거지. 네. 사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예, 어머님도 사실은 아버님 홀로 사시는 걸 또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우리 남편이 저렇게 외롭게 살지 못 이런 마음 들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뭐 그것도 다 상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보면 이분의 사연자의 심리적 그 프로세스는 뭐가 있냐면 어머니는 그렇게 한 번 사랑도 안 해주고 왜 이 여자를 사랑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것도 분석해 보니까 또 제 분석대로 분석해 보니까 이용하려고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당했구나 생각하면 어머니하고의 감정 문제도 다 결체지가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럼 안 좋죠 사실은. 안 좋은 상상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차라리 그것보다는 범죄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쪽으로 자꾸 생각되지. 자꾸 이제 시사 쪽으로 다시 가시려고. 지금 우리 목사님 말한 것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1619님도 이분은 본인이에요. 저도 사별자입니다. 3년 전에 조금 사연하고 똑같네요. 2018년에 사별을 했는데요. 가슴에 칼이 박힌 채로 사는 것보다는 그 칼을 빼주는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늘에 먼저 가 있는 내 편에게 미안하지만 그것도 이해해주고 또 행복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일 거다. 그 사람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본인이 또 이런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 이런 그
독선적인 사람이 저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아니, 사순절을 이제 보내고 나시면 양청 경찰서에서 나오셨어요? 뭐 사순절 시작하신 나셔가지고 청사계 쪽에서 신부님이. 오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신부님 이런 말씀 하시는 게 무리가 아닌 게 우리 이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기 저는 때문에 실제로 막 너무 많이 주변에서 많이 보고. 저는 다행히 선생님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당하시는 분을 많이 본 적은 아니었고 이제 저는 뭐 개인적 바람은 이분도 역시 좋은 분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럼요. 예, 어차피 단지 이제 저도 똑같이 이게 뭐 잘하고 잘못하는 문제는 아니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있어서의 한계치는 없거든요. 어머니를 그리우는 마음이나 내가 딸로서 아버지에게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여기서의 뭐 잘하냐 뭐 못하냐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단지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꼭 이 설명을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는 어머니고 아버지이지만 사실은 내 입장에서 다 부모님이라는 관계가 있지만 이 부모님들은 사실은 부부는 남녀의 관계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사실은 저는 자제분들한테 부모님들이 꼭 설명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관계라는 게 남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남녀의 관계 현실적으로 있는 상태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관계가 다시 다른 사람으로 맺어질 수도 있는 관계를 자꾸 설명도 해줘야 되고 단지 이제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가 깨져도 그 두 거의 자식과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의 관계는 안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따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체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딸의 마음 참 하기 때문에 또 어머니에게도 충분히 이런 사랑은 자식이 생각하는 사랑은 갈 수는 있다. 단 힘들더라도 아버지하고 어머니 관계는 이제 남녀의 관계라는 걸 늘 자꾸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게 자신의 부부 관계는 남녀 관계를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란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남녀 부부의 남녀가 생겼을 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자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주면서 말대로 친구님 말대로 혹시나의 위험 요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마음적으로 어머님을 그리는 마음은 내가 하고 오히려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관계는 그렇지 않아. 나에겐 부모님이지만 두 사람 부부는 또 남녀의 부부의 문제니까. 근데 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자 자꾸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딸이라면 그냥 좀 아버지 좀 미워하고요. 괜찮아요. 좀 그러면서 어머니 그리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상태 다 바뀌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상태 계속 유지해도 어때? 뭐 꼭 용서를 해야 되고 축하해줘야 돼요. 그냥 현실적이야. 좀 사실 맞는 말인 게 왜냐면 그게 뭐가 나빠요? 인지상정이에요. 진짜 아빠 재수 없어. 아빠 재수 없어. 그러면서 어머니 그리워하는 게 뭐 나빠요? 맞아요. 그 이 사연 보이신 분들도 그 너무 자기 그런 이 분노나 화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마세요. 분노하거나 화나거나 억울한 느낌 당연히 들 수 있죠. 아니 뭐 그러고 난 뒤에 감정입니다. 시간 속에서 서로가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지. 따님도 이걸 나도 너무 아드님들은 이제 그걸 받아들인 거지만 내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은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그 시간 걸리면 흥칫뿡 하고 그 새로운 분 만났어요. 잘 사세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요? 그러게. 근데 또 참 보면 그런 그 경우도 있고 또 보면 이 법적인 관계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박미향님입니다. 박미향님. 두 어르신이 혼인신고 같은 법적 절차만 진행하지 않는다면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온 거야. 혼자 계신 것보다 낫지 않나요? 다들 돌아가신 엄마처럼 살지 말자고요. 있을 때 잘해주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에 본인도 사랑을 하면 법적까지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마음이 또 그렇게 안 돼. 이렇게까지 너무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이런 사랑이 아닐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의 사랑을 자꾸 정의 내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죄송한데 스님 사랑은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거의 스님 지금 이 말하는 건 거의 연애 지상주의자가 하는 얘기 같은 느낌인데요. 저한테 법적으로 꼭 웬만하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엄마도 여자다부터 아니, 시작해가지고 아니 예. 연세가 들수록 법적 절차를 꼭 밟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더니 그게 뭐 의도가 됐든 간에 이게 서로 간의 보험이에요. 정말 당신이 사랑한다면 왜 안 해? 그게 뭐냐면 하나의 법적 절차가 진행이 돼야만이 아니 이분들 사이에서는 바람 안 피려는 법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해는 그런 했어야 얘기도 돼요. 그 자식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한 이제 뭐 한 일은 이렇게 돼가지고 새로 뭐 이 남자친구나 또 어머니한테 아니면 아버지한테 여자친구 생겨 이러면은 결혼하려 그러면 아유 그 저 나이 들어가지고 몇 년이나 그렇게 같이 산다고 결혼하려 그러는데 그 뒤로 30년 살 수도 있어요. 그 말하는 당신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아니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좀 위험 요소들도 네. 좀 제거하고 또 조금 더 그 딸도 아버님에도 좀 이해를 또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한 길은 저는 이 아버님이 이 여자분을 이제는 조금씩 그 가족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매우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만나야 돼요. 아들한테 소개. 네, 아들한테 소개하지 말고 아들한테 분명히 전화로 했을 거예요. 전화로만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깊어지고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은 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만약에 장기 있다면 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좀 더 의심만 들면 순진하시네. 이미 그 우리 그 저 새로 산분 할머니는 그거 소개 안 해주면 가만히 안 놔둬요. 이제 왜 자식들 안 소개해 주냐고. 물론 그렇죠. 잡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이게 아버지들은 딸이 어렵고 어머니들은 아들이 어렵고 아들이 없고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런 게 있겠죠. 예, 저 그런 부분 때문에 있어서 소개가 늦게 수 있고 마지막까지 가장 큰 걸림이 갈 수 있는데 자식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이런 관계들은 어차피 나중에 다 만나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식들 소개해 줄 때 크게 기대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죠. 좋아할 리가 만무하거든. 아유, 그럼요. 이 그건 사연 보내신 분이 아버지도 갑자기 감수하셔야죠. 갑자기 막 샤브샤브 같이 먹다가 만나보니 너무 좋은 분 같네요. 이럴 리가 만무해요. 만나봤는데 역시 우리 아버지 큰일 났다 생각하겠지. 그렇지. 저처럼. 신부님 오늘 너무 양천 경찰서 형사계 느낌이에요. 그건 좀 너무 같고 박성현 대원은 저희 아버지도 여자친구가 있으신데요. 저는 반대했는데 저희 언니는 아유, 할아버지 친구들 만나가지고 술 먹고 넘어지는 것보다는 그 할머니 만나는 게 훨씬 더 좋다. 낙상보다는 그래도 이 연애가 낫다. 100번 맞는 말이죠. 연애라면 최고죠 사실은. 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안은하님인데 사연 드리는 슬프네요. 저희 어머니는 50대에 혼자 되셔서 일찍 혼자가 되셨어요. 이제 곧 8순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30년을 혼자 사신 거죠. 혼자인 엄마 외롭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친언니가 50에 혼자가 됐어요. 근데 언니가 그렇게 짠해 보이면서 엄마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본인도 50에 혼자가 돼서 80살까지 살았으면서도 딸이 그렇게 혼자가 되니까 그걸 너무 안돼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라고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그런 걸 보면 몇 살이든 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즐겁게 같이 만나서 연애하고 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스님 그 명언 감사합니다. 엄마도 여자다. 잊지 않겠습니다. 스님. 참 그걸 왜 잊지 않아? 제가 하는 게 약간 이상한가요? 아니 그런 편견도 버려야죠. 자, 스님 오늘 끝곡 소개해 주시죠.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님에게도 드리는 곡이고 네. 세상의 모든 이제 홀로 먼저 떠나신 어머님들 위해서 그리고 또 가족분들 위해서 G.O.D 어머님께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